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쪽에 추가 관세 매긴다.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죠. 그리고 EU 이런 쪽,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협의가 잘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당 요소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는 CPI 지표, PPI 지표 이런 것들 발표가 좀 있거든요. 자, 요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자, 소매 판매 역시도 마찬가지죠. 경제 지표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8월 1일로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7월 중후반부터 계속 압박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이 됐죠. 다우지수 마이너스 0.63, 나스닥은 0.22% 내렸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 자체가 큰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었다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뉴스 살펴보시면 주요 뉴스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장 마감한 걸 봐야 되니까 토요일 거 좀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있죠. 네. 트럼프 관세 위협에 주춤거렸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내려가고요. 국제 유가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그죠? 자, 그런 얘기고 뉴욕 증시 약세는 미국 행정부의 전 방위적 관세 방침을 주시하면서 위험 심리가 짙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자, 캐나다산 수입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유럽 연합 등 다른 국가에도 15에서 20%가량의 관세를 예고하고 나왔다. 이 관세 위협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억지스럽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 상호 관세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네가 올리지 않으면 나도 올리지 않을게 이건데 억지로 거짓말 비슷한 거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야 니네한테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니네들 관세 이 정도 매겨야 한다.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난 더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되죠. 자, 물론 이제 미국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조율을 통해서 맞춰 나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관세를 이만큼 올려야 한다. 그거 아니면 돈 내놔라.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빌미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겠죠? 네. 관세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저하, 이런 것들. 자, 지금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제지표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발표될 거. 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 보시면, 여기 CPI 지표, 연율이죠. 작년 대비해서, 지난달에 2.4가 나왔는데, 이번에 2.6이 나올 거라고 얘기 나옵니다. 2%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CPI 지표는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또 핵심, 코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월, 지난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요건 좋지 않은데? 라고 얘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요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CPI에 가려지겠죠. 같은 날 발표이기 때문에 누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를 보겠습니까? CPI 지표를 보겠죠. 자, 요게 이제 15일 내일 발표가 되는 지표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내일 저녁 9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일 화요일장이 끝나고 나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 인하는 없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어차피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PPI 지표는 어떠냐? PPI는 생산자 물가예요.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드는 이 도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CPI 소매 가격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PPI 지표 역시 마찬가지 올라갑니다.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고
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간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파월의 이야기를 따르면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좀 늘었네요. 네, 조금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죠.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에 의한 영향을 본다라면 전약 후강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슬슬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총 1위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주들은 종목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줬고요. 많이 오르진 못하네요. 하지만 추가 상승 일어나게 됐고, 이유가 뭐냐?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인공지능 칩 출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등등 대형주도 강세 이어갔고, 애플과 메타는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대신에 유가는 조금 상승했다. 네, 근데도 아직 70달러를 넘지 못했네요. 아직은 기름값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요걸 한번 볼까요? 메자닌 전환 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메자닌은 뭐냐면 이제 그 주식 연계 채권 여기 써 있네요. 근데 주식 연계 채권 뭐 CB라든지 뭐 BW 뭐 이런 등등. 자, 처음에는 이제 채권을 투자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메자닌이란 뜻이 뭐였지? 그러니까 층 간에 이제 있는 뭐 어떤 그 공간? 네, 이런 식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완충될 수 있는 뭐 그런 작용을 하는 뭐 그런 구간. 이 메자닌이 옛날에 한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지금 중요한 건 이 메자닌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 연계 채권의 권리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B, EB, BW, 네, 전환사채, 교환사채, 그다음에 뭐 신주이수권사채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보면 2025년 1분기에는 얼마였냐면, 네, 요게 CB가 지금 2014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EB가 1905억. 그 다음에 BW는 빨간색이다 139억이었는데 지금 CB 쪽으로 넘어간 게 1조 원이 됩니다. CB가 이제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 뭐 전환사채 이제 EB는 이제 교환사채, BW는 이제 신주인수권사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전환사채가 많다는 얘기죠. 전환사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자, 여기 써 있네요.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때 일반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즉 채권으로 투자했다가 주식으로 받는 거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특히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 요즘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뭐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등등등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CB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로 전환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EB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 네, 뭐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게 뭐 저건 없긴 한데, 네, 일단은 계열사 주식이나 자사주 또는 발행사가 지정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 이게 뭐든지 간에 이제 바꿔치는 거예요. 네, 바꿔치는 부분들. 자, 그런 식인데, 이런 메자닌이라는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전환사채가 이제 규모가 가장 큰데 주식으로 바꾼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권을 샀어.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딱 보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죠? 자,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되느냐? 나는 그냥 채권으로 남아서 이자를 받아 먹어요. 근데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을 시켰다.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주식으로 바꾸는데 그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면 좋겠는데 바꿨어. 중요한 건 뭐냐? 바꿨는데 얘네들의 목적이 바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0원에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근데 만약 주가가 지금 4,000원이에요. 그럼 주식 전환을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2,000원짜리 주식이 생기는 거죠. 4,000원에 팔 수가 있어.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권리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물량이 터져버리게 되면
이게 물량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를 던진다. 자, 이거는 밑에서부터 더 받아서 끌어올려주는 즉 뭐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런 뭐 만약에 내가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이번에 한 2천억 정도 나왔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한 3천억,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기다가 공매도를 같이 때리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매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관망세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점대에서 이런 그 전환세 물량이 터진다거나 또는 공매도가 같이 결탁해서 붙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공시 나오는 거 한 번씩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CB에 대한 행사, 이런 거 권리가 나오는지 뭐 대부분이 12일 거예요. 전환사채일 건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 전환사채 권리 행사를 하게 된다. 물량이 이제 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은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 상관없는데 주가가 안 올랐으면 이런 권리 행사를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권리 행사 해가지고 팔아먹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악성 물량을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권리행사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시에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조금 많이 올라다 싶으면 항상 공시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공매도. 하락 배팅 공매도 잔고가 9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건 뭐냐? 아까 전에 보셨던 메자닌 같은 경우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크게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크게 늘어납니다. 자, 3월 31일 날, 지수 포인트는 2481포인트였어요. 그러다가 7월 11일 날 3175까지 무지막지 올라갔죠. 공매도 잔고는요, 3월 31일 날 4조 같이 안 됩니다. 3조 9천억이었는데, 7월 9일 기준으로 9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났다. 이거는 주가가 하락할 때 한번 쏟아붓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 1분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다는 거. 자, 전환 물량도 크게 늘어났다는 거. 전환 물량,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물량, 공매도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증시가 못 버팁니다.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뭐가 가장 문제냐?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공포심을 계속 주는 거죠. 고점대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이 수익이 날 리도 별로 없겠지만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거예요.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 레버리지를 잔뜩 걸어놓게 되면은 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주가를 한번 팡 떨어뜨렸어.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뭐 물타기를 하든 뭐 버티겠죠. 왜냐면 반대 매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버텨. 근데 또 팡 때려요. 매도가 또 나와. 그다음에 시장에서 악재 요인이 또 나와. 그러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아주 간단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타기나든지 이런 물량들이 버티지 못해요.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차익 매도, 뭐 조정이 나오는 거나 매도가 나오게 돼. 매도 압박이 커지게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신용성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 쭉 당겨버립니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 당하기 싫어서 먼저 파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물량들이 더해지게 되면 뭐가 되느냐? 투매가 나오면 주가가 일순간에 크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 뭐 5,000포인트 바라보시는 분들, 뭐 10,000포인트 바라보시는 분들, 뭐 많으시잖아요. 자, 증시가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천천히 올라갈 거야. 왜냐면 지금 계속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동안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거기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000포인트 이상의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조정을 조금 받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참고해야 되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고 그 많이 오른 종목에 신용이나 기타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수를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당시 4조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약 3개월 만에 무려 131%나 급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애매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증권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런 거 나오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숏 커버링이죠. 네, 그리고 손절매도 하는 것이 숏 스퀴즈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같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는 조금 다르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를 친 상태에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밑에서 다시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담아서 갚아줘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숏 커버링.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공매도 물량이 숏 커버링을 통해서 환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놓은 애들이 손실을 보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손절 매도를 치는 것은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거는 좀 다른 게 숏 커버링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지만 숏 스퀴즈는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 버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시장적인 어떤 요소라든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글쎄오시다 이죠. 네, 지금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찬물을 한 번씩 쫙쫙 끼얹고 들어가게 되면 네, 쉬운 선택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네, 지금 오늘 제목들이 좀 오늘 본 뉴스들이 조금 콤보적으로 안 좋죠. 자, 일단 경제 지표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물 건너간다는 거. 자, 트럼프의 추가 관세 때문에 좀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다음에 관세 우려감이 나오게 되고 8월 1일 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협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잡으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 잔고는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매자닌 행사가 급증했다. 권리 행사를 통해서 주식으로 바꿔먹는 애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런 과열 국면, 거기다 신용잔고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네, 경계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물론 주식은 경계,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조건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 상승하는 쪽에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하락을 해야지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을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무조건적으로 한쪽으로만 베팅한다거나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차익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자, 월요일 날은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월요일은 원래 그랬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성투사 무방과 함께 아침을 열어보시면 되겠죠.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 안 하신 분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출근 준비하시고 9시부터 무방에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몰래 들으면 되잖아. 그냥 몰래 들으시면 되니까. 아침 무방 못 들으시는 분들은 네, 녹화 방송 꼭 들으시고요.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아침 시황은 요 정도, 요 세 가지 뉴스만 가지고 일단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무방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